끝이 없다. TVN. 뭐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오죽 공법은 불같이 정의를 나수같이 흘릴지로다. 오죽 공법은 불같이 정의를 나수같이 흘릴지로다. 정의를 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살인이야. CCTV 확인됐습니까? 지금 확인 중이긴 한데 후문 쪽에는 CCTV가 없습니다. 성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한 여자분이 수상한 사람을 봤다고 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선우하고 민영이 같이 가서 얘기 들어봐. 네, 알겠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주변 상황 때문에 자신의 방식을 바꾸진 않았어요. 세심한 놈입니다. 제시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살인 그 자체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피가 전부 안쪽으로 고여있네요. 살해 후에 천을 씌운 게 확실합니다. 얼굴은 못 봤어요.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고개도 숙이고 있었고요. 어떤 점이 수상해 보였나요?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늦은 시간에 낯선 사람이 있길래 말을 걸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물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혹시 말을 걸었을 때 다른 반응은 없었나요? 그게 기도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아노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절 죽일 수도 있었겠죠. 걱정 마세요. 경찰들이 당분간 보호해 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범인은 마구잡이로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뚜렷한 목표물에게만 접근하는 거죠. 맞아. 피해자들은 어떤 공통점 때문에 살인을 당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보지. 예. 저 죄송한데 저걸 좀 꺼내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말씀하신 피해자들의 과거 이력을 조사하다가요. 1년 전 피해자 한상진 신부가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된 이력이 발견됐어요. 아동 성추행? 결과는? 당시 많은 신도들이 서명운동을 벌여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 후에 신고한 피해 아동 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알았어.
저는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민희 같이 와. 네, 현준 씨. 예, 나아 씨. 피해자들 중에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좀 급해요. 급하면 제가 광속으로 찾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강준섭부터 시작할까요? 예, 2015년 2월 데이트 폭력으로 기소됐다가 같은 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한주영, 6년 전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가 아동폭행 치사죄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연소됐습니까? 잠깐만요. 이건 좀 다른 사건인데요. 2013년엔 지인들과 필로폰과 에스터시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잘하면 3타 수사 4만타 가겠는데요. 택시기사 이현재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빙고. 4달 전 재판 도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고마워요. 팀장님. 피해자 3명 모두 중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네요. 피해자들끼리의 정확한 공통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목표였어. 귀에 아무 돌에나 갈아서 넣은 게 아니에요. 무늬가 있어요. 문이? 피해자 귀에 박혀있던 돌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주로 벽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바래기 문양이에요. 바래기요? 네, 다른 말로 야차, 도깨비라고도 부르죠. 나도 이거 알아. 죽음 이후에도 영혼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같은 거잖아. 네, 바래기 문양은 주로 부적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고대 건축물에서 기와나 문고리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고 현대 건축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양이죠. 그 말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물리쳐야 할 악의 대상으로 본 게 확실하네요. 네, 범인은 모든 범행의 순간을 치밀하게 계획해서 처리했습니다. 범인은 우선 피해자를 단번에 칼로 제압하죠. 그 다음엔 돌칼로 확실하게 살해하고 상징적인 보복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죠. 이런 독특한 유형의 범인은 대개 감정이 상당히 과잉되어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광적으로 표출합니다. 여기에 범인이 정의의 여신상 같이 검은 천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다는 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건 범인의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대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죠. 범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범인 자신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이 강력범죄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범인은 사법체계 내에 혹은 그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법계 종사자들 중에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피해자들과 교차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범인이 사법체계에 관해된 일을 해도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범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꿰뚫어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범인의 평범함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가 되는 셈이죠.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알려지면 범인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더 각별하게 주의해 주세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범인은 자신의 힘으로 대중의 공포심을 사로잡았다고 믿게 될 테고 그 자신감을 얻은 범인은 더욱더 폭주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유민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범인이 방금 한 사람을 또 살해했대요. 오차 피해자 오진명. 1년 전 회동버스 터미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에요. 경찰 한 명과 길 가던 행인 한 명이 시비 끝에 벌어진 몸싸움 끝에 경찰이 살해당한 사건이에요. 당시 가해자였던 오진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어요. 오진명의 행동이 지극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증명해준 증인이 있었어요. 한설아. 그녀의 결정적인 증언 때문에 오진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네, 어제 보도드렸던 택시기사 살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택시기사 살해 사건이 다름 아닌 일주일 전 방송됐던 가정주부 살인 사건, 치과의사 살인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자경형 연쇄 살인임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과거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들은 모두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고 버젓이 일상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당한 3명의 피해자들의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법이 지켜주지 않는 사회 정의를 오히려 살인범이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니냐며 오후부터 모든 방송국에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살인범뿐만이 아니네요. 저희는 바로 한설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우가 쏟아져 거리의 쓰레기를 모두 씻어버리나 할 것이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경찰 내부에서 범인에게 범죄자 명단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누군가 언론 쪽에 범죄 기록을 유출했다는 겁니까? 확실한 건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든 법원 기록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 근데 범인들은 왜 아직까지 언론에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보통 이런 유형의 범인의 경우 자신의 일을 굉장히 칭송받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중일 테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의 심판관, 거리의 청소부라는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역할에 점점 미쳐가는 거야. 그럼 전 논란이 됐었던 무죄 판결에 대한 언론 자료를 좀 찾아볼게요. 어쩌면 범인들보다 먼저 피해자들을 지목해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팀장님,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시간 전부터 제보 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살인범한테 넘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들은 왜 이런 사람을 잡으려고 안다는 겁니까? 당신들보다 일을 제대로 해서 질투하는 거요? 자네는 민영이를 도와서 언론적 정보를 유출한 게 누군지 알아보고 나는 맨 처음 기사를 실은 게 누군지 파악하고 바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공현규, 34세. 시내은행에서 사설 경비로 일하고 있어. 작년에 강도를 당해서 이틀 동안 집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프로파일과 일치하는 용의자네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방금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 공영규 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한설아 씨는 왜 죽이려고 한 거죠? 죽어야 해서 여자니까 마땅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 여자는 돈 받고 증언한 겁니다. 그 여자가 그런 더러운 짓만 안 했어도 죄 없는 경찰 죽인 그놈 풀려나질 않았어요. 그건 공영규 씨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고. 세상에는요, 죽여 마땅한 놈들 천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당하고 만다고. 그 얘긴 공영규 씨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마땅히. 택시기사 이현재 씨는 어떤 잘못을 했나? 한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그럼 한상진 씨는? 그놈은 사람도 아니에요. 딸 같은 어린애들을 건드렸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기로. 그래서 심장을 찌른 건가? 그 어린애들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죽인 게 후회됩니다. 더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숨통을 그냥 틀어막으면서 고통을. 그만. 관할서로 넘기지. 공영규 씨,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면 이때다 싶어서 아무나 다 죽이고 싶었나? 정신 차려요. 괜한 흉내 내려다가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모두 다 죽어 마땅한 놈들이었다고. 내가 죽인 놈들 모두 다 나야. 내가 다 그래서. 공영규는 다른 피해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맨 처음 이 사건을 유포한 한기훈 기자를 자극시킬 수는 있겠네요. 한 기자는 거의 매일 독점보도 수준으로 기사를 써냈어요. 그걸로 범인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네. 바로 만나보지. 네. 범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5명의 이름을 검색해봤는데요. 피해자를 검거했을 때 담당했던 경찰, 국선 변호사,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 중에서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신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전부 동부지방법원에서 처리된 게 확인됐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NCI에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셨다. 팀장님께서 바쁘셔서 저희가 왔습니다. 강기영 팀장님이요? 아, 이거 정말 영광인데. 한때 정말 잘 나가셨거든요. 인터뷰 기사 하나 따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많이들 바쁘시겠네. 우리도 뭐 보시다시피. 한 기자님. 기자님은 다른 그 어떤 기자보다 빨리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